네, 2021년 4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간단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라는 거를 이 사건에서 봅니다. 우선 제가 보는 거는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징계위원 들어가신 분들 이름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징계를 결의했었죠. 굉장히 무리하게. 그랬다가 실패를 했죠. 네, 아주 굉장히 망신을 당했죠. 그 위원장이란 분은 나중에 어디 나와서 뭐라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참 우스꽝스러웠었죠. 그럼 이번에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들은 그 스트레스를 저는 굉장히 받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성윤 씨를 끼워줄까? 끼워주게 되면 문 대통령은 한 명을 제청하죠. 박범계 장관은 그를 제청하면은 문 대통령은 옳다구나 하고 재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자기가 한 명 왔으니까 바로 하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 책임지니까 그런 구도로 가면은 어쩌나 그랬는데 이 위원들이 그 부담을 피해갔네요. 덕분에 박범계 장관도 부담을 벗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을 벗었습니다. 지금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제인 거는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렇게 몇 번 제가 이 방송에서 했는데 이 김학의 씨는 윤중전 씨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바로 검찰에서 차관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2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과거사위원회가 2018년 4월 23일 날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하는 권고를 했고 그 1년이 지난 2019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놓고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딱 찍어서 거론하면서 재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죠. 그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난 3월 22일 밤 김학의 씨가 태국으로 가려고 비행기 타러 나왔다가 비행기를 못 탑니다. 출국을 정지당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YTN에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찍었다는 이 김학의 씨가 있는 동영상이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하는데 성접대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뇌물수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근데 양쪽이 기소를 하죠. 항소를 하죠.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현재 김 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3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에서는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김 씨가 해외로 출국을 하려고 했느냐.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김학의 씨가 출국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 3명이 177번이나 김학의 씨 출국 정보를 들춰봤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하려는 거를 김학의 씨한테 알려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서 대검 반부패부에다가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때 부장이 이성윤 씨였습니다. 이성윤 씨는 대검 반부패는 이걸 안양지청에 수사를 맡겼죠. 안양지청에 수사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김학의 씨를 불법 출국 금지시킨 서류부터 보니까 거기 사건 번호가 동부지검 발행을 했는데 동부지검 사건 번호가 아니에요. 그럼 검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그 동부지검에서 발행한 출국 금지 요청서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관인이 찍혀 있어요. 관인도 없어. 조작이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야? 바로 가짜인 거 알아차리는데 수사를 했던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직원도 그거 이상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그랬는데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를 왜 조사하느냐? 위에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 한 거고 검찰이 해달라고 한 건데
검사가 이 출국금지 요청서 어쨌든 허위지만 보내준 거 아니냐, 우리를 왜 처벌하냐,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서류도 가짜고 해서 이상해서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성윤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수사보고를 대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부에서도 이제 아이고 하는 거죠. 그때 이성윤 반부패 부장이 서울 동부지검장한테 전화 걸어서 사건 번호 새로 좀 매기자, 도장 찍어달라 그랬더니 동부지검장이 우리가 발행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찍어주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부패부가 거꾸로 안양지청한테 수사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사를 그만하면, 의뢰받았던 수사를 그만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반부패의 지시를 받고 안양지청은 야간의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이게 출국 금지서입니다. 김학의 씨. 그런 게 작성됐고 동부지검에 사후 보고됐다라는 게 확인됐다. 어쨌든 이성윤 씨가 통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죠. 그 와중에 김학의 씨는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유죄가 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지난 다음에 이 문정권에서 윤석열 씨를 징계하려고 했다가 징계 실패하면서 2020년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죠.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공직자 비리수사청과 공수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안양지청에서 바로 수사를 했다 중단했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야, 이게 반부패부의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이러했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그리고 허위 출국 금지서를 발행한 사람은 이규원 검사고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동부지검장과 통화하고 나서 이렇게 못하겠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규원 검사, 이성윤, 그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어쨌든 허위인 걸로 알면서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그걸 집행하게 했으니까 차기군 씨, 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조율한 게 문 대통령 휘하에 있던 민정비서관 이광철 씨입니다. 이걸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학의 사건 조사하게 한 문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윤 씨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해서 가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성윤 씨를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더 마음 편하게 수원지검에서는 이성윤 씨를 조사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뭐 계속 갑론을박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나오는 거죠. 이성윤 씨를 만약에 앞으로 이 추천위원들이 이성윤 씨를 후보로 안 함으로 해서 이성윤 씨는 이 정권에서 버리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잘라줬으니까. 그러면 검찰은 잡을 겁니다. 잡게 되면 이성윤 씨는 왜 이렇게 했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혼자 하는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에 있던 기조실장이 늘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는 청와대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과거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줬다 그랬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쌓여난 게 누구냐?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3명이 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이성윤 씨는 왜 저렇게 했느냐? 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은 왜 저렇게 했느냐? 그 위에 누군가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이성윤 씨가 검찰총장으로 추천돼서 지명됐다고 해도 아마 수사를 했을 거고, 안 하면 다음 정권에서 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탈락됨으로 해서 버려진 카드가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년쯤 남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결정적인 레임덕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성윤,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갖고 적폐를 잡으려고 하다가 김학의 사건 때문에 치명적인 적폐를 문재인 정권이
받게 됐다.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 사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